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의 맹위를 지금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주영양 봉화울진 선거도 보이지 않게 지금 눈에 그렇게 확실히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은 영주영양 봉화울진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임종득, 박인우, 박영수, 김가나, 이원실 이렇게 5사람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내일 2월 16일에는 공관위에 출석을 해서 공천 면접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는데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5시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얼토당토하게 컷오프가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2명 뽑아서 경선이 되느냐 이런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시간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안동의 김영동 비서실장이 공천 면접 심사를 그 시간, 우리 시간, 영주 시간 전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5시 이전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의 공천 시스템 공천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홍을 얻고 있습니다. 홍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누가 태클을 거는 사람도 없고 전에 같으면은 삭발을 한다 지역구의 사람들을 마구 왕창 차로 실어 올려가지고 연좌 데모를 한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 아마 커다하게 2차례의 공천 발표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그런 얘기 없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동훈 시스템 공천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기준을 사람을 놓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사람을 거기에 맞춰보고 기준에 안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제 발표된 내용이나 그 흐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을 것이고 오늘 발표에서도 많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 내세울 1차 단수 후보들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49개 49개 지역구 가운데 19곳이 단수 추천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천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런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견했을 그런 얘기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올 것이 왔다. 그냥 그런 정도지요. 그동안에 예의주시했던 친윤 대통령 후가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1차 단수 공천에서 용산 출신도 없었습니다. 특히 나온 결과 다음에 보면은 그 자범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런 자범들도 없었습니다. 어제 공천 발표에서 서초 서울에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컷오프 됐습니다. 이 컷오프는 상당히 자기의 명예에도 상당히 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컷오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석동현 그 사무처장도 흔쾌히 승낙하겠다. 이러고 그 자리에는 TV조선의 앵커 출신인 박정훈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생들입니다. 동기생들인데 검사장 출신이고 한동훈 그 시스템 공천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대통령의 40년 친구도 날리는 거예요. 문재인은 뭐 친구 꼭 당선 시키려고다 지금 부정선거에 연루돼 가지고 깜빵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거지만은 이 한동훈 보세요. 검찰 선배고 현재는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의 40년 친구도 날린 거예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컷오프 됐다. 아주 기계적인 얘기 아닙니까?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박정훈 후보 임명이 한 명이 가야 공천 경합하고 마고 한 명이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천했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단수 추천 기준은 복수의 신청자 중에 한 사람의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해가지고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거나 또 여론조사에서 공천 신청자 중에서 1, 2 후보자와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 될 경우에는 단수 추천을 한다. 이런 거예요. 다만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도덕성 평가에서는 10점 이상인 경우가 돼야 된다. 이럴 때 단수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기준으로 석동현 전 차장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거나 용산 대통령실 출신은 단수 공천 명단에 아직까지 지금까지 2차례에 발표된 공천 발표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친윤 후보 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평점이 낮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박하게 점수를 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대통령실 후보나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친윤 후보들에게 의식적으로 너무 깐깐하게 드러나게 깐깐하게 심사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해서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사람들도 돼야지. 그리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끼 맞춰서는 또 안 되지. 물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름대로 경쟁을 갖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너무 의식하고 대통령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겨야 되는 게임을 정말 지는 게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눈에 보이게 깐깐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또 다른 여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단수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괜히 이 엄한 사람 잡는다고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추천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전에는 전작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이러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공평하게 균일하게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중량의 이승환 씨라든가 동대문 여명, 송파갑의 김성용,
중구 성동 갑의 권오현 이런 대통령실과 행정관 출신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단수 공천 명단에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의식적 이 사람들이 정말 경쟁력이 없으시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뺐다는 것은 정말 그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권영세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이영 장관이라든가 영등포 박민식 장관, 외교부 박진 장관 이런 사람들도 단수 공천에는 지금 포함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에 너무 멀리 하려 하는 그런 거에 반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도 우려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공관위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여론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장은 헌법 가치에 충실한 분, 실력이 있는 분들이 기준이 된다.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왔다, 당에서 왔다 이런 거 관계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 뜻이 너무 야박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분은 추천이 돼야 된다. 이것이 시스템 공천의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공관위는 단수 공천 선정 기준과 공천 시스템에 따른다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실 측근이나 대통령실 그다음에 측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억지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드러냈던 석동현 전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흔쾌히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입장에서 흔쾌히 그렇고 나와서 백의종군 하겠다 하고 이렇게 그 수용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자기도 처음에는 반발을 좀 하더니만 그래도 흔쾌히 승낙을 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의 그 공천은 시스템 공천은 정말 잘 가고 있지만은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전의 공천과 이번의 공천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하는 일에 많은 응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남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쪽에 공천 결과가 나오면은 이삭죽기 하겠다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 없겠나 하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려면 가라. 갈 용기 있거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그만큼 공정한 공천에 자신이 있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은 가셔야지. 가시는데 앞으로 공천 찬력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개혁신당에 넘어가지도 못하도록 그 쐐기를 박는 그 한마디가 가려면은 가라. 이 말이지만은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정말로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과반 의석에 못 미쳐서 얼마나 민주당의
그 폭정에 휘말렸습니까? 이번에는 꼭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이 넘어서 삐뚤어졌던 그간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요지입니다. 지금 부산에도 보면은 해운대 갑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톡했지만은 여기에도 경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조성환, 박성근 국무처리 비실장, 그리고 부산갑의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장예찬 우리 그 말 잘하는 사람 장예찬 전 최고도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부산도 이번에 잃어버렸던 그런 땅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석동현 전 사무차장의 그 흔쾌한 수락이 이 공천을 얼마나 잘 순탄하게 잘 가게 해주는지 역시 대통령의 친구 석동현 전 차장의 그 의연한 모습이 의연한 그 행동이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에 아주 큰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룰을 만들었으면은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표 공천 시스템 공천은 1차 말표, 2차 방표, 지금 어떤 그런 하자도 없고 어떤 불협화음도 없고 어떤 불복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공천 시스템이 정말 끝까지 가주기만 준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공천으로 끝나서 과반 의석이 넘는 과반 의석을 넘어서는 그런 국민의힘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 내일 면접에 임하고 있는 임종덕, 박인우, 박영수, 김가나, 이원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이 5 후보들도 내일 공천 면접 심사 잘 받으시고 좋은 소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